지난해 맛을 트집 잡으며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했던 비행기 라면 사건으로 감정 노동자라는 직업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숱한 화제만 뿌리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룬 사이 감정 노동에 지친 백화점 직원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으로 쌓여왔던 감정 노동자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요. 이거 진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아니면 이거 제일 꼴찌할 때 정말. 뒤돌아서 흘리는 감정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감정 노동자라는 낯선 단어를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듣곤 합니다. 지난해 비행기 승무원에게 라면을 수차례 끓이게 하고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행을 저질렀던 사건이 알려진 후 감정 노동자들의 현실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감정 노동자란 무엇일까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하나의 교환 가치로서 판매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즉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감정 노동에 해당하는 걸까요?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2,500만 명 중 약 552만 명이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데요. 약 1,100여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제조업, 농업, 어업 이런 것들을 이제 빼고 나면 나머지 3차 산업 내지는 그 이후가 거의 이제 감정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업종들을 총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한다면 약 한 500만 명 이상, 많게 잡으면 한 700만 명까지도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감정 노동이 특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감정 노동의 요소를 가지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할 만큼 감정 노동은 모든 업종에 퍼져 있는 일의 한 형태이자 대부분의 직장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결국 감정 노동자는 남의 직업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노동자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듣기 위해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김양미 씨는 의류 판매직을 해온 지 20년째입니다. 긴 세월만큼 감정 노동에 시달린 경험도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아기가 한 5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야 막 이렇게 이래요. 근데 어른한테 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한테 왜 우리 애한테 반말해? 딱 이러는 거예요. 한 32, 셋 됐을까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뭐 우리 진상 떨고 이런 고객이 아니라 그 고객은 사람을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너도 공부 못하고 그러면 이거 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어. 내가 이 통업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향미 씨가 겪은 일 외에도 백화점에는 악성 고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님이 많아요. 문제는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백화점에서 너무 고객님들 편에서 해주다 보니까 가서 떼쓰고 소리 지르고 하면 다 해주더라. 이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실시한 감정 노동 종사자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욕설 등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경험들이 8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시로 받는 공격들에 대해 이들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희는. 고객님이 오히려 말대꾸했다고 고객센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은 악성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모 백화점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수시로 진행했는데요. 이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특별 교육을 받거나 감봉 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기업이 제시한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기본 월급조차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상식을 넘어선 기준의 서비스를 요구당하던 백화점의 여직원도 무리한 판매 목표를 채우도록 강요당하던 통신사 직원도 과중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채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처럼 감정 노동자들은 고객은 물론 기업의 요구 조건까지 채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노동환경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취업자 2,268명 중 약 30%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4%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죠. 우리가 이제 내가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조화를 하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이런 모독과 이제 이런 것을 받는데 사실 집에 가서는 나도 가장이고 소중한 아들, 딸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자기 비하가 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탈진 증후군, 감정적으로 메마른 이런 상태가 되게 되고 백화점 외에도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과 함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살 수 있다는 생각, 돈만 내면 다른 이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다는 빗나간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상처를 주는 가해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 네 가지의 문항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이 있다면 나도 감정 노동의 가해자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감정 노동의 당사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 가장 취약한 직업군 중 하나로 꼽히는 콜센터. 하루 평균 70에서 80통의 전화를 응대하는 이들에겐 매 전화 통화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감정 노동입니다. 지금 계세요? 네. 이곳에서도 특히 팀장급들만 모인 민원관리반의 직원들은 오랜 경력의 베테랑 선수들이지만 여전히 악성 고객의 전화를 받으면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응대 멘트를 했더니 상담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응대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 개인정보를 묻더니 나중에는 경험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길래 더 이상은 상담 진행을 못하고 종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여자로서 그리고 상담사로서 굉장히 수치심이 느껴지고 선미 씨가 겪은 일 외에도 콜센터에는 악성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질 않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담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고는 월 평균 15회, 성희롱 횟수는 1.16회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님, 실례지만 어떤 문의로 지금 전화하셨습니까? 진짜 다른 여자는 싫어. 진짜. 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통화가 정리되는지 확인을 안내드릴게요. 야! 응? 야, 빨리 참고. 속이 뻔해져 있는 거야. 통화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막 손까지도 부들부들 떨린 적도 있었어요.
다른 남자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심까지도 한동안은 들어서 남자 시민들이 문의를 할 때는 좀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상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갖가지 폭언과 성희롱으로부터 감정 노동자들이 보호받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있을까요? 듣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먼저 종료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악성 고객의 전화임에도 서비스를 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마음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었던 건데요. 그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감정 노동자들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한폭탄 같던 감정 노동자 문제는 결국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 일하던 한 경비원은 수개월 동안 이어진 언어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한 주민은 5층에서 불러 던져주는 걸 받아먹으라며 먹다 남은 빵을 던지기도 했고 잔인한 언어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이 경비원은 분신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끔찍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묵묵히 참고 견디던 한 가장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경비 그 말부터 그래서 편하게 보잖아요. 말을 해도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약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할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 대상에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경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기법 등이 포함된 경비 근로자 직업 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인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 상담사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원은 비단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확대돼야 할 텐데요. 최근 소비자 단체들은 감정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감정 노동자와 함께하는 기업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감정 노동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 소비자와 감정 노동자의 사이로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기업의 변화, 그다음에 소비자의 변화, 정부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정부, 그다음에 학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감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감정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행복한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변화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바라는 감정 노동자들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감정 노동이라는 거 알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얘기도 또 한번 들어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하나의 직업이다. 저 사람도 내려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를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하는 감정 노동. 지금 이 순간 뒤돌아 눈물 흘리는 사람이 바로 나의 부모님, 나의 아들, 딸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관계기관이 직접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2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